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한 휠체어. 그리고 그 앞을 한 명의 여자가 뛰어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 5초면 됩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멈추어 섰습니다.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휠체어의 발판을 조심스레 접는 순간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사람처럼 회장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 회장의 다리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회장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누구도 믿지 못했던 변화가 단 몇 초 만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자의 손끝에 남아있는 작은 상처. 그것을 본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얘기했다. 설마 내가? 하지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진실을 감춰둔 사람처럼. 그녀에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윤이에요. 18살 평범한 여고 3학년생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이 남다르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능이라고 할까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너의 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단다. 처음엔 그냥 할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말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아플 때 손을 대면 어디가 불편한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그랬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깜빡하고 가셔서 호텔로 달려가던 길이었죠. 엄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랜드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위험해요. 어서 누군가 좀. 고개를 들어보니 계단 위쪽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탄 분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기신 모습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절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휠체어 바퀴 하나가 계단 모서리에 걸려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상황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분이 다치실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휠체어 뒤쪽에 도착해서 먼저 균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무릎 뒤쪽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이었어요. 손끝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차갑고 굳은 근육, 그리고 어딘가 막혀 있는 듯한 흐름이 느껴졌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감각이 되살아났죠.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주었어요.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흘러나가는 게 느껴졌죠. 5초, 아니 그보다 짧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발끝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작은 탄성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왔죠.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셨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지금 뭘 한 거니?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정확히 뭘 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저, 그냥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 회장님, 괜찮으시죠? 호텔 직원 한 분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그제야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이 호텔의 회장님이셨나 봐요. 회장님은 계속 자신의 다리를 응시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자네, 이름이 뭔가? 이도윤이에요. 도윤이, 혹시 지금 내 다리에서 뭘 느꼈나?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이분은 제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 차갑고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손,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재빨리 호텔 직원 출입구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셨고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도윤아, 오늘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냥 회장님이 계단에서 위험해 보여서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시더니 말씀하셨죠. 우리 도윤이는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회사 사장님들 같은 분들은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거든. 그때는 엄마의 말씀이 그냥 걱정 어린 당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진짜 문제가 시작됐죠. 엄마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호텔로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오전 9시쯤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허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인사팀에서 불러서 갔더니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해고래. 오늘로 끝이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왜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 내 딸이 어제 회장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거야. 함부로 몸에 손을 댔다고. 엄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인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래. 엄마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호텔 앞까지 갔어요. 직접 해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텔 정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저를 막았죠. 학생, 여기서 뭘 하나? 어제 회장님을 도와드린 이도윤이라고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너구나. 보안 요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앞으로 이 호텔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이미 지시가 내려왔어. 지시요?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가. 보안 요원은 저를 쫓아내듯 손짓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단순히 무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까요? 더군다나 저는 회장님을 도와드렸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앉아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했어요. 엄마의 월급이 저희 집 유일한 수입이었거든요.
다음 달 월세, 생활비, 제 학비까지.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해졌죠. 엄마, 다른 일자리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쉽지 않을 거야, 도윤아. 나이도 있고, 다른 기술도 없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엄마가 다른 호텔들의 이력서를 넣으러 다니셨는데,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경력이 부족하시네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요. 평소에 경력 많은 청소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던 곳들에서 말이에요. 뭔가 의도적으로 엄마를 배제하는 느낌이 들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호텔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휠체어가 보였거든요.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은 호텔 정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죠. 젊은 여성 치료사가 그분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바라보셨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회장님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궁금함과 아쉬움,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섰어요. 더 이상 문제를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도윤아, 내가 가진 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에는 이런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이 새삼 실감났어요. 어쩌면 제가 회장님을 도운 일이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신호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왜 저희를 이렇게 몰아내려는 걸까요? 며칠 후 그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예전 동료한테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호텔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있다는 거였어요. 회장님께는 조카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조카분이 언젠가는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요즘 회장님이 재활치료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대.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씩 그림이 그려졌어요. 혹시 제가 회장님의 다리에 감각을 되찾게 해드린 일이 누군가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회장님이 다시 건강해지시면 불리해질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희를 이렇게 몰아내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의심일 뿐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일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희를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능력이 정말 회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저희를 방해한다면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권력의 게임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엄마가 해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호텔 보안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영자 씨죠? 호텔로 나오셔야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미 해고된 상황에서 무슨 일로 불러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뭔 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와서 직접 확인하세요. 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죠. 도윤아, 엄마랑 같이 가자.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서 있었죠. 보안팀장 오상필 씨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40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평소에도 표정이 딱딱한 분이었는데 오늘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영자 씨,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VIP 스위트룸에서 고가 시계가 분실됐어요. 2천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이죠.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저랑 무슨 관계가? CCTV를 확인해 보니 당신이 그 방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것으로 나와요. 오상필 팀장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이미 해고되셔서 호텔에 출입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해고 전날 그 방을 청소했을 때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사라졌죠. 오상필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출입 기록이 있어요. 김영자 씨가 오후 3시 17분에 들어가서 3시 45분에 나왔다고 나와 있네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엄마의 이름과 직원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오상필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날 그 구간 CCTV에 오류가 있어서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출입 기록이 증거죠.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해고 통보받고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방에만 있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나요? 도윤이가 봤어요.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엄마는 그날 종일 집에 계셨거든요. 하지만 오상필 팀장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가족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때 뒤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필아, 어떻게 되고 있나?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아, 부사장님. 도난 사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이라고 불린 그분이 바로 정현수 씨였어요. 회장님의 조카분이시죠. 정현수 부사장은 저희를 차갑게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믿었던 직원이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정현수 부사장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때 우리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학생이군요. 무례하게 굴었다니요? 저는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회장님께 함부로 손을 대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저기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제 앞으로 나서며 말씀하셨어요. 부사장님, 제 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시계 같은 건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출입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현수 부사장의 말에 엄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출입 기록도 CCTV 오류도 모든 게 계획적으로 꾸며진 일이었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의뢰일 뿐이었고 그들은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정식으로 수사받으세요. 오상필 팀장의 말에 엄마의 어깨가 떨어졌어요. 호텔을 나서는 길, 엄마는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안해, 도윤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됐구나.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겠니? 우리에겐 아무 힘도 없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께 드리는 편지였어요.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회장님을 도와드린 학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세요. 절대로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저는 제 손끝으로 회장님의 다리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그 감각이 거짓말을 할 리 없듯이 저희의 억울함도 진실이에요. 만약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능력으로 회장님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호텔에 가져갔어요. 정문 경비실에 맡기면서 말했죠.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학생이 회장님께 편지를? 네, 중요한 일이에요. 그 편지가 정말로 회장님께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쯤 저희 동네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검은색 벤츠였는데 번호판을 보니 호텔 소유의 차량이었죠. 차에서 중년의 신사분이 내려오셨어요. 단정한 정장에 정중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희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도윤 학생 댁 맞나요? 네, 그런데 회장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편지가 정말로 전달됐나 보네요. 엄마도 긴장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3시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장소는 호텔 최고층 회장실이에요. 그분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외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이 저희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엄마와 함께 호텔 최고층 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회장님께서 저희 말을 들어주실까요? 회장실 문이 열렸을 때 정기훈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창가 쪽에 위치하신 모습이 햇살에 비춰져 어딘지 고독해 보였죠. 오셨군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도윤이 편지를 읽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회장님은 저희를 소파로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시 조사해 봤거든요. 회장님의 말에 저희는 놀랐어요. 사실 그 VIP 스위트룸의 CCTV는 삭제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죠. 그리고 출입 기록도 조작됐고요. 그럼, 네, 어머니는 완전히 무죄예요. 이미 진범도 찾았어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도윤이, 내가 가진 그 손끝의 감각 말이야. 제게 시선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죠. 정말로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저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도윤아, 내 손은 특별하단다. 하지만 그걸 믿는 건 내 몫이야. 한번 해보겠어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의료실로 가볼까요? 호텔 지하에 있는 의료실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어요. 병원 못지않은 시설이 있었죠.
회장님은 침대에 누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쳤어요. 의사들은 다시 걸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다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혹시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어차피 감각이 없어서 아픈지도 모르거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장님의 무릎 뒤쪽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지난번과 같은 느낌이 전해졌어요. 차가운 근육과 막힌 듯한 흐름이 손끝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집중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비우고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흘러가도록 했어요. 몇 분 후 회장님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지금 뭔가 따뜻한 게 느껴져.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집중해서 손끝에 힘을 주었어요.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 회장님이 작은 탄성을 내셨어요. 제가 눈을 떠보니 회장님이 자신의 다리를 응시하고 계셨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말로 느껴져.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만에, 3년 만에 내 다리를 느낄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 능력이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회장님, 매일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막힌 것도 꾸준히 뚫으면 흐르게 된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호텔 의료실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갔지만 며칠 후부터는 혼자서도 갈 수 있게 됐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매일 오후 4시 저는 회장님의 다리 치료를 도왔어요. 첫 주에는 감각만 조금씩 돌아왔어요. 따뜻함과 차가움, 그리고 압박감 정도였죠. 둘째 주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윤아,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 회장님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손을 올리고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반응이 느껴졌거든요. 잠깐. 회장님이 갑자기 말을 멈추시더니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힘을 주셨죠.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어, 어.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아, 봤니? 방금 네, 봤어요. 정말 움직였어요. 그 순간 회장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3년. 3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야. 셋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스스로 무릎을 조금씩 구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야, 그렇지? 회장님은 매일 제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치료를 받으시는 회장님의 표정도 날마다 밝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체념한 듯 보이셨는데 이제는 희망에 찬 모습이셨죠. 그런데 이상한 건 호텔 분위기였어요. 제가 매일 의료실에 드나드는 걸 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묘했어요. 어떤 분들은 신기해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특히 정현수 부사장님을 몇 번 마주쳤는데 그분의 표정은 날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의료실에서 나오는 길에 오상필 보안팀장과 마주쳤어요. 요즘 매일 오고 있네, 학생. 네,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셔서요. 참 신기한 일이야. 학생이 뭘 하길래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오상필 팀장의 말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도움? 어떤 도움? 제가 대답하기 전에 의료실 문이 열렸어요. 오 팀장, 뭐 하나?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아, 회장님. 그냥 확인차 나와봤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실 주변에서 직원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 도윤이 치료에 방해가 돼. 네, 알겠습니다. 오상필 팀장은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회장님이 정말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엄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도윤아, 조심해야 해. 세상에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엄마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로 위험한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넷째 주가 되자 회장님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하셨어요. 도윤아, 내 어깨를 잡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어깨를 잡았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팔에 힘을 주시며 일어나려고 하셨죠. 그리고 일어났다. 비록 몇 초간이었지만 회장님은 스스로 일어서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까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회장님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이제 다리에 완전히 감각이 돌아오셨고 근력도 서서히 회복되고 계셨죠. 그날 의료실에는 박미정 재활치료사도 함께 계셨어요. 30 후반의 전문가로 처음에는 제 치료를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셨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시도해 볼까요? 박미정 선생님이 보행 보조기를 가져오셨어요. 회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설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죠. 저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회장님의 다리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서 흘러나가는 게 느껴졌죠. 10분 정도 지났을 때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신 다음 조심스럽게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죠. 괜찮으세요? 박미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응, 다리가 느껴져. 회장님은 신중하게 보행 보조기에 손을 얹으셨어요. 의료실 안이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저와 박미정 선생님은 양쪽에서 회장님을 지탱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무게를 다리로 옮기셨죠. 지금 서 있는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네, 서 계세요. 그 순간 회장님이 보조기의 의지에 한 발을 내디드셨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분명히 스스로 걸으신 거였어요. 흔들렸지만 버텼고 두 번째 발도 이어졌습니다. 박미정 선생님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회장님은 계속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드셨어요. 비록 보조기의 도움을 받고 계셨지만 3년 만에 스스로 걷고 계신 거였어요. 걸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걸었어. 그 순간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벅찼거든요. 박미정 선생님도 감격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회장님, 정말 기적이에요. 회장님은 몇 걸음 더 걸으신 다음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장님이 저를 조용히 끌어안으셨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딸을 안아주는 것 같았죠. 내가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영영 오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또 울음이 나왔어요. 박미정 선생님이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으셨어요. 회장님의 첫걸음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아요.
박미정 선생님의 말씀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평생 기억할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거든. 의료실을 나서는 길 회장님은 휠체어를 타시면서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절망과 체념이 사라지고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죠. 도윤아, 앞으로 매일 연습하자. 언젠가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복도를 지나면서 저는 느꼈어요. 회장님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함께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능력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사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기적적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말이에요. 복도 모퉁이에서 정현수 부사장님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그분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죠. 회장님이 걸을 수 있게 되신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회사 경영권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정말 회장님이 걸으셨다고? 네, 제 눈으로 봤어요. 엄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윤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호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직원들은 저를 신기해하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셨지만 다른 일부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경영진 쪽에서는 제가 매일 회장님을 만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걱정들보다는 회장님의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기적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그 사실을 저는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회장님이 첫걸음을 내디디신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의료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장님이 특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윤아, 오늘은 의료실 말고 회장실로 올라가자. 네, 너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회장실에 도착하니 엄마가 먼저 와 계셨어요. 회장님께서 미리 연락을 드린 모양이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회장님은 책상 앞으로 가시더니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도윤이 어머니께 씌워진 누명에 대해서 말이죠. 엄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회장님, 먼저 이걸 보세요. 회장님이 태블릿을 켜시더니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화면에는 VIP 스위트룸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삭제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삭제된 게 아니라 숨겨진 거였어요. 백업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어머니가 그 방을 청소하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계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죠. 어머니가 나가신 후 한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현수 부사장이었어요. 저게 엄마가 작은 소리를 내셨어요. 화면 속에서 정현수 부사장은 시계를 집어들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를 이상하게 어지럽혔죠.
마치 도난이 일어난 것처럼 꾸미는 모습이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회장님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출입 기록도 조작된 거예요. 실제로는 어머니가 해고된 다음 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어머니가 들어간 걸로 바뀌어 있었죠. 그럼, 네, 어머니는 완전히 무죄예요.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회장님의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회장님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정현수 부사장님이 그런 일을? 제가 물어보자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겠죠. 네. 제가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회사 경영권을 서서히 넘겨받으려던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덕분에 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꼈겠죠.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도윤이와 어머니를 멀리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제 곁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현수는 오늘 오후에 해임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협조한 오상필 보안팀장과 인사팀 일부도 교체될 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다시 호텔로 돌아오세요. 원래 자리에 복직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그동안의 급여도 모두 보상해 드릴게요. 엄마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회장님, 어떻게 감사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도윤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니까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넌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준 사람이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단지 사람 하나를 도와준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싶어요. 완전히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윤아, 내가 가진 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며칠 후 호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현수 부사장이 사라지고 나자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복직하시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죠. 영자 씨, 정말 다행이에요. 힘들었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에 엄마는 감동하셨어요. 회장님의 회복도 계속됐어요. 이제는 보조기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으실 수 있게 되셨죠. 도윤아, 다음 목표는 뭐야?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거예요. 계단이라 도전해 볼 만하겠는데? 회장님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현수 부사장은 해임됐지만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호텔 밖에서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젠가 반격을 시도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걱정보다는 현재의 기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손끝의 감각이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능력을 앞으로도 올바르게 사용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저는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여고생은 아니었죠. 제 안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제가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궁금해 했어요. 도윤아, 어디 갔다 온 거야?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됐잖아. 그냥 가족 일이 있었어.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손끝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회장님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은 어떠실까? 재활은 잘 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방과 후에는 여전히 호텔 의료실로 향했어요. 회장님과의 치료 시간은 이제 저에게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오후 4시 약속된 시간이었죠. 오늘은 어떠세요? 한결 나아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더라고. 회장님의 표정은 날마다 밝아지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장님의 다리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는 감각이 훨씬 선명해졌어요. 어디가 아직 굳어 있고 어디가 회복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무릎 관절 쪽을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응, 부탁해.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흘러나갔어요. 회장님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게 느껴졌죠. 도윤아, 너 덕분에 내가 새 인생을 살고 있어.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치료를 마친 후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아, 진로는 정했니? 사실 의대에 가고 싶어졌어요. 회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의대? 좋은 생각이야.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내 능력이면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니, 특별한 의사가 될 거야. 회장님의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의대는 쉽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좋은 선생님도 소개해주고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할 테니까. 회장님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도윤아, 내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해봐.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께 의대 진학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의사? 네,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넌 언젠가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회장님을 어떻게 도왔는지 봤잖아.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야. 며칠 후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의대라. 성적이 조금 부족하긴 하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열심히 하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니? 갑자기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그날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회장님 치료를 하고 저녁에는 의대 입시 준비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목표가 분명하니까 견딜만 했어요. 회장님의 상태도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꽤 긴 거리를 걸으실 수 있게 되셨죠. 도윤아,
다음 주에는 계단 연습을 해볼까? 정말요? 벌써? 응, 자신 있어. 내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장님의 신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회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도윤아, 호텔에서 정식으로 재활치료사를 초빙하려고 해. 너도 그분과 함께 일해보는 게 어때? 저요? 응, 실무 경험도 쌓고 의대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야.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학교는 어떻게 해요? 방과 후에만 오면 돼. 주말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저는 고민해 봤어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 환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일 거예요. 해보겠어요. 좋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새로운 재활치료사 김선영 선생님은 30 초반의 전문가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학생인 걸 보고 의아해 하셨지만 회장님의 설명을 듣고는 이해하셨죠.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학생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김선영 선생님은 제게 재활치료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치료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마음을 읽고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네, 알겠어요. 도윤이는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회장님은 이제 절망과 체념 대신 희망과 감사가 가득한 분이 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치료를 마치고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고마워. 정말로. 또 그러세요. 아니야, 진짜 고마워. 넌 나한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어. 회장님도 제게 꿈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제가 의사가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요.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이고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능력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고요. 의대라는 꿈도 생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어요.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건 제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항상 존재해요. 그 사실을 저는 곧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호텔 정문 앞 계단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던 순간, 제가 무작정 뛰어들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회장님이 처음 저를 보며 놀랐던 얼굴, 무릎 뒤를 눌렀을 때 손끝으로 느껴진 저릿한 감각, 그리고 그분의 발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던 순간, 단 5초였지만 모든 게 달라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순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말이에요. 회장님은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자유롭게 걸으세요. 어제는 호텔 계단을 혼자서 올라가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윤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엄마는 호텔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셨어요.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후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존경하게 되셨죠. 우리 딸 덕분에 나도 새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의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저는 의대 입시 준비에 한창이에요. 꿈이 생기니까 공부도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과목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김선영 재활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았고요. 도윤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치료를 마치고 회장님과 마지막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사람을 고치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네, 내 손끝이 따뜻했던 건 내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이야.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어요. 정말 그랬어요. 기술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손의 진짜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도 제 손끝은 여전히 따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를 위해 움직일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전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최선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저 자신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작은 손끝으로 시작되는 큰 변화의 순간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까지 제 손끝의 온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언제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따뜻한 손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